티모르레스트는 공식 명칭이 티모르레스트 민주공화국인 동남아시아의 섬나라이다. 인구는 약 130만 명 정도로 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 중 하나이다. 티모르레스트는 2025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23살밖에 되지 않았다. 이 나라는 틱톡보다도 어리고 유튜브보다도 어리고 대부분의 스마트폰보다도 더 늦게 탄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야기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곳에 도착해 이 열대의 섬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1974. 연해 포르투갈은 카네이션 혁명 이후 갑작스럽게 철수했다. 티모르레스트는 독립을 선언했지만 불과 9일 만에 인도네시아가 침공해 영토 전체를 합병했다. 그 후 24년 동안 티모르 사람들은 점령 아래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전환점이 찾아온다. 국제사회의 압력, 특히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30년대 말 인도네시아는 국민투표를 허용하게 된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국민의 78%가 독립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3년 뒤인 2002년 5월 20일, 티모르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어린 주권 국가가 되었다. 이 나라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20% 이상이 18살 전에 결혼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 사실 자체가 아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결혼에 사용되는 특별한 교환품이다. 다이아몬드 반지나 금 장신구 같은 것과는 거리가 있다. 티모르레스트에서는 수탈기 신부의 가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신랑 쪽 가족은 닭과 돼지 그리고 소 같은 가축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수탈기 가장 핵심 역할을 맡는다. 더 크고 강하고 소리가 큰 수탈기일수록 신부의 가치가 높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단순한 전통적 풍습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가치를 수탈개수와 수준으로 판단하는 복잡한 사회 구조이다. 신부의 가족은 귀한 보석을 살피든 수탈개 체격과 건강과 울음소리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더 복잡한 점은 이러한 결혼이 진정한 사랑보다는 가족 간의 재산 교환처럼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딸을 일찍 결혼시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티모르레스트에서 결혼 지참금은 수탈기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떠한지 댓글로 알려달라. 비슷한 전통을 가진 나라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자. 티모르레스트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밤 문화가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암스테르담이나 방콕처럼 화려한 간판이 있는 번화가는 없으며 모든 정보는 눈짓과 작은 소개를 통해 조용히 전달된다. 택시기사 몇 명이나 현지 지인을 통해 물어보면 순한 이름을 가진 간판 뒤에 숨겨진 서비스들을 알게 된다. 릴렉스 스파나, 젠틀 터치 같은 이름이 붙은 곳, 혹은 실제로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발소처럼 보이는 곳도 있다. 이것은 공식 관광업과 나란히 움직이는 또 하나의 비공식 경제이다. 수도 딜리의 일반적인 스파는 에센셜 오일부터 핫타월과 음악까지 포함해 $30에서 $60 정도이다. 하지만 조용히 운영되는 곳으로 가면 가격은 $80에서 $150까지 올라간다. 요청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계산서에는 적히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침묵의 비용도 있다. 티모르레스트의 숨겨진 밤. 문안말을 언젠가 경험해 보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달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 듣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 채널을 응원해 주기 바란다. 이제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왜 여전히 가난한 나라로 남았는지 살펴보자. 티모르레스트는 방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고 해안선에는 풍부한 해산물이 있으며 스타벅스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일부도 이곳에서 생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000에 불과하오에게 일러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국내 총생산의 80%가 석유와 가스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부유해질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국민의 40%가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 머물러 있다. 특히 커피 산업은 흥미롭다. 이 나라는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배되는 고품질의 유기농 커피를 산악지대에서 생산한다. 이 커피는 석유를 제외한 수출 수익의 90%를 차지하며 대형 기업들도 이 커피를 구매한다. 하지만 이 커피를 재배하는 농민들 중 많은 이들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 경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은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다.
많은 어부들은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가 30분 정도 고기를 잡아 $10에서 $15 정도를 벌고 하루에 나머지를 쉰다. 해양 자원이 풍부해. 바닷물이 낮아지면 해삼이나 조개나 달팽이를 해안에서 바로 주워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임에도 정부는 중요한 복지제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무료 의료 서비스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60살 이상은 매달 $60를 받고 실업자에게는 $90가 지급된다. 또한 정부는 교육과 국제교류에 힘을 쏟고 있다. 학생들은 테투머와 포르투갈어와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4가지를 동시에 배운다. 이러한 대언어 교육은 젊은 세대가 세계와 더 쉽게 연결되도록 돕고 관광과 경제활동을 넓히려는 목적도 있다. 휴대전화로 보고 있다면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아래에 있는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기 바란다. 작은 수익이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흥미로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티모르레스트에는 최소 42,000년 전부터 현대 인류가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과거의 티모르레스트에는 거대한 쥐들이 존재했다. 조금 큰 정도가 아니라 강아지 크기와 비슷한 5kg까지 나가는 쥐들이 살았다. 이는 오늘날 가장 큰 쥐보다 10배나 무겁다. 나라 곳곳의 유적지에서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12종의 쥐 화석이 발견되었고 그중 8종은 1kg을 넘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쥐들이 약 1000년에서 2000년 전까지도 살아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괴물처럼 보일 동물들과 함께 살았다는 뜻이다. 특히 레네하라 동굴은 가장 중요한 유물들이 발굴된 곳으로 오래된 인간 거주 기록과 이 특별한 멸종 동물들의 흔적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티모르레스트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한 곳도 없는 27개 나라 중 하나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잠재 후보 명단에도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티모르레스트의 수도는 딜리이다. 면적은 372제곱킬로미터로 작지만 인구는 약 20만 명이며 나라에서 가장 작은 구이면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다. 하지만 규모로 도시를 설명할 수는 없다. 딜리를 걷다 보면 포르투갈 식민시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붉은 지붕이 특징인 우아한 너클레식 양식의 정부 청사는 오랜 세월 이어진 이베리아 문화의 자취를 보여준다. 도시 곳곳에 자리한 오래된 성당들은 이 나라가 주변 국가들과 달리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딜리의 중심에는 타이스 시장이 있다. 이 시장은 전통직물인 타이스만을 판매하는 장소로 티모르레스트의 가장 중요한 문화 유산을 보여준다. 타이스는 세대를 거쳐 이어진 무늬와 색을 담고 있어 한 장 한 장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장소는 언덕 위에 세워진 27m 높이의 예수상이다. 이 거대한 조각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574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정상에 서면 도시와 딜리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산과 바다 사이에 자리한 이 작은 수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차량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바꾸어 전 세계 기술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오토바이인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한 대의 오토바이에 3명이나 4명이 타는 장면은 일상적이며 농산물 자루를 높게 쌓아 운반하는 일도 흔하다. 오토바이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화물차와 가족용 자동차와 배달 차량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하지만 티모르레스트 교통의 주인공은 베모와 마이크로레스다. 베모는 소형 트럭이나 밴을 개조한 미니버스로 정해진 노선이나 공식 정류장이 없다. 길가 어디에서든 손을 흔들면 태워주고 원하는 곳에서 바로 내릴 수 있다.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매우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이다. 마이크로렛은 이러한 창의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밝은 색과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된 작은 버스 안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끊이지 않는다. 마이크로렛에 타는 순간 이동 자체가 축제가 되고 평범한 출퇴근길이 생동감 넘치는 경험으로 바뀐다. 이제 티모르레스트의 정신적 중심인 우마 룰릭으로 들어간다.
테투모로 신성한 집을 뜻하는 이 건축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영혼을 상징한다. 이 집의 모습은 매우 독특하다. 나무와 야자잎만을 사용해 만든 높이 15m가 넘는 거대한 구조물로 지붕은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솟아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못이나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손기술만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모든 구조는 세대를 이어 배워온 전통 기술에 의존한다. 우마 룰릭을 둘러싼 규칙도 매우 특별하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선택된 인물만 들어갈 수 있다. 주로 혈통의 지도자나 샤먼들이 조상에게 의식을 올리고 마을의 안녕을 기도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팀 오레오레스트의 거의 모든 마을에는 한 채 이상의 우마 룰릭이 있으며 신성한 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 집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조상과 살아있는 연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조상의 영혼이 이 집에 머문다고 믿으며 공동체의 삶에 직접 관여한다고 여긴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들은 우마 룰릭에 들어가 조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인다. 티모르레스트에서는 손으로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준을 넘어 가장 전통적이고 의미 있는 식사 방식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이 있는 문화적 행위이다. 식사에는 오른손만 사용하며 왼손은 부정하다고 여겨진다. 음식을 조금씩 집어 밥과 향신료를 손끝에서 섞어 맛을 조화롭게 만든 뒤 입으로 가져간다. 이 과정은 하나의 기술이자 예술이다. 타마린드로 양념한 생선을 굽는 이칸 사부코나 옥수수를 푹 끓여 만든 바타르다안 같은 음식은 손으로 먹을 때 맛이 더 살아나도록 만들어져 있다. 손으로 직접 온도와 질감과 농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숟가락이나 포크로는 얻기 어려운 경험을 준다. 가족 모임이나 전통 행사에서는 모두가 큰 접시 하나에 둘러 안자 같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것은 단순한 공동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와 평등과 신뢰를 표현하는 중요한 문화이다. 같은 음식을 손으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행위이다. 티모르 사람들에게 손으로 먹는 일은 환대와 애정을 보여주는 방식이며 식탁에 앉은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연결을 형성한다. 식사는 영양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의식이 된다. 티모르레스트의 음식은 토착 문화, 포르투갈의 영향과 인도네시아의 요소가 어우러진 독특한 조합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풍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입맛을 사로잡는 대표 요리는 이칸 사부코이다. 갓 잡은 신선한 생선을 고추와 생강과 레몬그라스와 양파와 마늘 등으로 양념해 바나나 잎에 싸서 천천히 구워낸다. 잎의 향이 생선에 스며들어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은은하게 매운맛을 낸다. 포르투갈의 영향이 가장 뚜렷한 음식은 페이조아다이다. 검은 콩과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여러 채소를 오래 끓여 맛을 하나로 끌어올리는 요리이다. 하지만 티모르레스트 버전은 현지 재료를 사용해 본래의 맛에 새로운 깊이를 더한다. 후식으로는 비빔카가 빠지지 않는다. 쌀가루와 코코넛 밀크와 설탕을 섞어 만든 반죽을 뜨거운 숯불 위에 점토틀에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달콤한 케이크가 완성된다. 조리 방식 자체가 전통과 창의성을 보여준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음식은 사부코로 신선한 생선이나 해산물을 라임과 고추와 허브로 버무려 상큼하고 매운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열대 기후에 잘 어울린다. 아이마나스는 거의 모든 식사에 곁들여지는 매운 소스로 강한 향과 진한 매운맛으로 유명하다. 티모르레스트 여권은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히 강력한 편으로 많은 부유한 국가의 시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여행 혜택을 제공한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역사와 여전히 유지되는 긴밀한 관계 덕분에 티모르 시민은 쉥겐 지역을 최대 3개월 동안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다. 국내 총생산이 $1,000인 나라의 시민이 유럽 대부분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로 인해 독특한 현실이 생긴다. 하루에 $15를 버는 어부도 이론상으로는 파리나 로마나 베를린에 방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물론 실제로 해외여행을 떠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제도적 환경은 마련되어 있다. 반대로 티모르레스트를 방문하려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수도의 국제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은 30일이다. 조건은 하루 $150에 재정 증빙과 숙박 예약 또는 초청장 그리고 출국 일정 확인이다.
티모르레스트는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낮은 나라로 기록되어 있으며 평균 키는 155.47cm 정도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진 네덜란드보다 23cm나 짧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수치가 유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랜 갈등과 점령과 경제적 어려움이 신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결과이다. 1896년에는 평균 키가 152.4cm였고 1960년에는 160.7cm까지 상승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전쟁과 영양 부족으로 다시 감소했다.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이웃나라와 비교해도 티모르레스트의 평균 키는 더 낮다. 반면 과거 평균 신장이 낮았던 이라는 영향과 보건의 발전으로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평균 키가 16.5cm나 증가했다. 이 통계는 역사적 상처와 경제 상황과 공중 보건이 어떻게 신체적 지표에 반영되는지 잘 보여준다. 키는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한 사회가 성장기에 얼마나 충분한 영양과 의료와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동티모르 축구 대표팀은 나라의 모습 자체를 닮았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의지가 강하고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2005년 FIFA 가입 이후 동남아 축구에서 늘 막내로 불렸지만 승패로만 판단할 수 없는 더 깊은 감동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들이 2004년 처음 AFF컵에 나선 이후 대회 순위표의 아래쪽을 지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를 만나면 영구 대패를 겪었고 2004년부터 2024년 사이 치른 공식 경기 80여여에서 승리는 10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브루나이나 라오스처럼 비슷한 수준의 팀을 상대로 거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계속 도전한다는 점입니다. 선수들은 전문 선수들에 비해 체력에서 불리하고 기술은 다듬어지지 않았으며 전술마저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수는 공을 멀리 걷어내고 미드필더는 측면으로 연결해 크로스를 올리고 모든 선수는 자신이 가진 힘을 끝까지 쏟아냅니다. 이들이 마주한 환경은 쉽지 않습니다. 동티모르의 체육시설은 낙후되어 많은 선수가 흙바닥에서 훈련합니다. 국내 프로리그도 없어 기술을 체계적으로 기를 기회가 적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는 생업을 유지하며 틈틈이 훈련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프로 선수들을 상대로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경기장에 설 때마다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입니다. 젊은 나라가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의지를 대신해주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알리고 자국 청년들에게 꿈을 품게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됩니다. 동티모르의 축제들은 포르투갈 문화와 토착 전통, 그리고 가톨릭 신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이 나라 사람들의 명랑하고 강한 삶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매년 2월이나 3월이면 수도 딜리는 카니발 드 티모르로 인해 화려한 색과 음악, 춤으로 가득합니다. 포르투갈 영향이 남아있지만 지금은 동티모르만의 개성이 뚜렷하게 담긴 거리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의 의상과 화장, 행렬이 도시를 채우며 지역 고유의 리듬과 현대적인 음악이 함께 울려 퍼집니다. 이 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즐길거리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락과 전통 보존, 공동체 형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다양한 민족 집단이 자신들의 문화를 나누고 하나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연말에 열리는 아타우로 축제는 아타우로 섬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문화를 알리는 데 집중합니다. 이 축제에서는 전통 공연과 다양한 해산물 요리뿐 아니라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통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산호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큰 매력을 줍니다. 가장 의미 있는 행사 가운데 하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동티모르는 동남아에서 보기 드문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연중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집니다. 교회는 아름답게 꾸며지고 도시와 마을에는 불빛이 켜진 트리가 세워지며 정성스레 만든 구유 장식이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이곳의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마음을 나누고 감사와 희망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포르투갈 가톨릭 전통이 이어지면서도 공동체 중심의 동티모르 문화가 자연스럽게 세우며 있습니다. 마지막 사실은 동티모르가 동남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명소들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면 유명 관광지에 뒤지지 않을 곳들입니다.
라마엘라우산은 현지에서 타타마일라우로 불리며 해발 2,986m로 동티모르 최고봉입니다. 정상까지의 길은 경험 많은 등산객에게도 쉽지 않지만 나라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장관이 기다립니다. 정상에 세워진 성모 마리아상은 순례객과 탐험가 모두에게 특별한 분위기를 전해주며 매년 3월 25일에는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산행 행사가 열립니다. 2007년에 지정된 니노 코니스 산타나 국립공원은 동티모르 최초이자 가장 큰 국립공원이며 동쪽 끝에 자리합니다. 이곳은 웅장한 산지와 울창한 숲, 다양한 습지가 이어지는 생태 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기록된 조류만 200종이 넘고 티모르 앵무나 붉은 머리 올빼미 같은 희귀 조류도 서식해 탐조를 즐기는 사람에게 이상적인 곳입니다. 중앙 고지대의 마우비스는 고요하고 서늘한 기후가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포자다드 마우비스는 포르투갈 시대의 건축 양식을 간직한 숙소로 주변 계곡과 커피 농장이 내려다 보이며 많은 여행객에게 특별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농촌 풍경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라비카 커피의 산지를 체험하기에도 좋습니다. 바우카우는 동티모르 제2의 도시로 포르투갈 건축과 토착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보존된 식민시대 건물과 저택, 오래된 교회들이 남아있으며 도심에는 울창한 녹지로 둘러싸인 맑은 천연 수영장이 있어 머무는 이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선물합니다. 이 15가지 사실은 동티모르가 단순한 작은 섬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역사와 현대의 변화가 공존하고 전통의 지혜가 일상의 기반이 되며 젊은 나라가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동티모르에 대해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소개하길 원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늘 기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